런던 내셔널 갤러리에서 꼭 봐야 할 작품. 이번에는 독일 화가 한스 홀바인더 연거의 대사들이라는 작품을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그림은 영국의 원조 브렉시트와 관련 있는 재미있는 그림이에요. 현재 영국이 유럽연합 탈퇴 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데 500년 전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남자 두 명이 등장하는 초상화가 대체 브렉시트와 무슨 관련이 있다는 건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그림 속 등장인물을 살펴보면 왼쪽은 이 그림을 주문한 프랑스 대사 장드 댕트빌, 오른쪽은 댕트빌의 고향 친구인 조르주 드 셀브입니다. 런던의 외교관으로 와 있던 댕트빌이 친구가 런던에 놀러온 기념으로 그림을 한 점 주문한 건데 요즘 같으면 핸드폰이랑 셀카봉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한 장 박으면 될 텐데 당시에는 카메라가 없으니까 기왕이면 영국에서 그림을 가장 잘 그리는 초상화가이자 궁정화가였던 한스 홀바인에게 이 초상화를 주문했습니다. 실력이 뛰어난 화가였던 한스 홀바인더 연거는 그림 속에 당시 두 사람의 나이를 적어 넣었는데요. 댕트빌은 몇 살처럼 보이나요? 네, 손에 쥐고 있는 칼집에 29세라고 적혀 있네요. 그렇다면 친구의 나이는? 네, 조르주 드 셀브가 팔에 괴고 있는 책에 적혀 있는데 어두워서 흐릿하지만 23세 아니면 25세 같죠? 어쨌거나 믿기 힘들지만 둘 다 한창 20대입니다. 댕트빌은 런던에 파견된 프랑스 외교관으로서 아주 중요한 미션을 수행 중이었는데요. 그건 바로 당시 영국의 왕이었던 헨리 8세의 결혼 생활을 감시하고 그걸 프랑스의 왕이었던 프랑스와 1세에게 보고하는 것이었습니다. 헨리 8세는 영국 역사에서 가장 이야깃거리가 많은 왕이라서 우리나라의 연산군이나 광해처럼 드라마나 영화에서 자주 리바이벌이 되는 왕인데요. 당시 헨리 8세는 아내인 캐서린과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시녀였던 앤볼린에게 새 장가를 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중이었습니다. 사실 헨리 8세는 형 아서가 사망하면서 형 대신에 왕의 자리에 올랐고 이미 형과 결혼식을 올린 캐서린과 결혼해 메리 공주를 낳았습니다. 헨리 8세는 국내의 시녀들과 숱한 잠자리를 가지면서도 캐서린과의 사이에서 큰 문제 없이 결혼 생활을 이어갔지만 앤볼린이 나타나면서 상황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앤볼린은 다른 시녀들과는 달리 헨리 8세에게 쉽게 뭔가 마음을 주지 않아서 헨리 8세를 더 안달나게 만들었고 무려 왕비의 자리까지 노렸는데요. 하지만 왕비였던 캐서린은 당시 유럽 최대 강국인 스페인과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까르 5세의 이모였기 때문에 헨리 8세가 캐서린과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스페인과 영국의 사이가 틀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당시 프랑스 왕이었던 프랑스와 1세는 국가 정세에 따라서 영국에 대한 우호와 적대를 반복했었는데 헨리 8세 결혼 생활을 당연히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었겠죠. 헨리 8세는 앤볼린과 결혼을 하기 위해 캐서린과 이혼할 구실을 찾았지만 행실이 바른 캐서린에게는 약점 잡힐 일이 전혀 없었을 뿐더러 이 득이 될 것 없는 왕과 앤볼린과의 결혼을 지지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들이 없던 헨리 8세는 왕위를 물려줄 아들에 집착했었고 캐서린과의 사이에서 아들이 없는 이유가 바로 자신이 형의 여자와 결혼했기 때문에 신이 노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헨리 8세는 이 논리를 가지고 교황 클레멘스 7세를 찾아가서 형수와 결혼한 것 자체가 교리적으로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었다며 이것을 이혼이 아닌 결혼 무효로 허락해달라고 무려 7년이나 졸랐는데 교황 역시 꿈쩍도 하지 않았죠. 여기서 헨리 8세는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안 그래도 유럽이 종교개혁 이후로 구교와 신교로 나뉜 상황인데 세상가 가는 길에 우리도 신교로 갈아타 버릴까? 아니면 더 이상 문제 일으키지 말고 앤볼린과의 결혼은 없던 일로 할까? 자, 여기서 헨리 8의 선택은 바로 왕이 곧 교황이 되는 국교회를 창립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구교 또는 개신교로 연합되어 있던 유럽으로부터 브렉시트를 한 것이었죠.
이 그림은 바로 1533년 헨리 8세가 앤 볼린과 비밀 결혼식을 올리던 해에 그려졌습니다. 한스 홀바인더 연거가 그린 이 초상화를 한스 홀바인더 연거가 그린 다른 초상화들과 견주어 보았을 때 예사롭지 않은 물건들이 유난히도 많이 그려진 그림이기도 해요. 마치 홀바인이 이 그림을 통해서 무슨 할 말이라도 있는 사람처럼 말이죠. 참고로 이름 뒤에 더 연거가 붙는 이유는 아버지와 이름이 같기 때문이에요. 아버지도 화가고 아들도 화가인데 이름이 같을 경우에는 이렇게 아들 이름 뒤에는 더 연거가 붙고 아버지 이름 뒤에는 디 엘더가 붙습니다. 다시 얘기로 돌아와서 저는 이 그림을 한번 지극히 개인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 내가 한스 홀바인이었다면 저때 도대체 무슨 생각을 마음에 품고 있었을까? 사실 독일 화가인 한스 홀바인이 영국까지 와서 해외 취업을 해야만 했던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었거든요. 1517년 종교개혁 이후에 유럽은 구교와 신교로 나뉘어서 치열하게 종교 전쟁을 하는 어수선한 상황이었고 독일 출신이자 스위스 바젤에서 활동한 홀바인은 평생 직업인 줄만 알았던 화가라는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종교개혁에서 당시 구교가 비난받았던 이유 중 하나가 값비싼 예술품 주문에 너무 돈을 많이 쓴다는 것이었고 신교국가에서는 아예 그림 주문이 뚝 끊겨서 미술시장이 얼어붙고 화가들의 생존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도 홀바인은 지인이었던 인문학자 에라스무스의 추천을 받아서 런던에서 초상화가로 정착할 수 있었고 실력을 인정받아서 헨리 8세의 궁정 화가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이제 좀 안정되고 먹고 살만한가 했더니 이번에는 영국 내에서 피바람이 불어닥친 것이죠. 헨리 8세는 결혼과 종교 창립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모조리 처형시켰고 심지어는 자신의 절친이자 충신이었던 토마스 모어가 자신을 반대하니까 목을 잘라서 런던 브릿지에 달아놓았을 정도로 영국의 분위기는 매우 험악했습니다. 결국 헨리 8세는 누구도 환영하지 않는 앤 볼린과 결혼식을 올렸고 홀바인은 같은 해인 1533년에 이 초상화를 그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초상화를 그릴 때와는 달리 무엇인가 의미심장한 물건들을 잔뜩 그려 넣었고요. 사실 당시에 초상화를 그릴 때면 그 사람의 지식이나 교양 수준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책이나 악기 같은 거를 그려 넣는 경우들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이 그림도 그런가 보다 싶으면서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홀바인이 하고 싶은 다른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 듯 보인다는 거죠. 지금부터 어떤 것들이 그려져 있는지 살펴볼 텐데 우선 상단 테이블 위에는 별자리가 그려진 천문회를 비롯해서 휴대용 해시계, 천체 관측 기구인 사분이, 다면 달력, 태양의 광선을 측정하는 토르카툼 등이 놓여져 있습니다. 16세기 르네상스 시대에 천문 과학의 눈부신 발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상단 테이블이 하늘과 관련이 있다면 하단 테이블은 지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상인상술이라는 수학책과 성가집이 놓여져 있고요. 책 너머로는 지구본과 악기가 놓여져 있습니다. 지구본 위에는 아프리카와 아메리카 대륙 사이에 있는 바다에 배가 두 척 떠 있는데 이 배는 1522년 세계 일주에 성공한 마젤란의 배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악기는 류트라는 악기인데요.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와 발음이 비슷합니다. 자세히 보면 줄이 한 개 끊어져 있죠. 구교와 신교로 나뉘어서 매일같이 전쟁을 멈추지 않고 갈등을 겪고 있는 이 불안한 정세를 줄이 하나만 끊어져도 화음을 내지 못하는 현악기에 빗대어 표현한 듯합니다. 자, 이렇게 쭉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다 보니까 바닥에 사선으로 길쭉한 물건이 하나 있는데요. 이것은 형태가 무엇인지 한 번에 알아보기가 힘들지만 그림의 오른쪽으로 가서 비스듬히 보면 어떤 모양인지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보셨나요? 네, 이것의 정체는 외상이라는 원근법 스킬을 이용해서 그린 해골인데요. 고전 회화에서 해골의 의미는 바니타스, 즉 속세의 삶이 덧없음을 의미합니다. 이 그림의 주문자인 댕트빌의 신조는 메멘토 모리, 즉 언제나 죽음을 생각하라였습니다.
해골은 어차피 죽을 운명의 인간이 문명을 발전시키고 종교를 두고 대립하는 것이 가소롭다는 듯 댕트빌의 신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홀바인은 이 그림의 왼쪽 위 귀퉁이에 이런 인간 세계를 바라보는 듯한 예수상을 그려 넣었습니다. 어쩌면 화가는 속세의 어리석음에 얽매이지 말고 예수의 진정한 가르침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자신의 생각을 이 그림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물건들은 단순히 두 사람의 교양 수준을 보여주는 지극히 평범한 초상화인데 제가 너무 오버해서 앞서 나가는 걸까요? 어떤 해석을 받아들일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네, 여기까지 한스 홀바인더 연거의 대사들이었고요. 저는 다음 작품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고고!